가족이랑 여행을 떠나게 되면 여행이 정말 재미없지만 그래도 몸과 마음은 정말 편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도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듣지 않아도 될 말과 소리에 지쳐서 집에 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운 날. 나 힘들어 라는 한마디도 쉽게 나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건 없이 불러내서 아무 말 없이 기대 쉴 수 있는 함께 있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보고 싶어지곤 합니다. 꼭 많은 이야기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것, 혼자 있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문학소년단은 여기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니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똑같이 변함없이 잘 지냈습니다. 아, 그래도 요새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서 네. 기분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벚꽃도 다 폈더라고요. 네. 이제 좀 비만 안 오면 좋겠네요. 꽃놀이 가셨어요? 꽃놀이 못 갔습니다. 저도 못 갔어요. 저도 꽃놀이는 못 가고 한강 갔는데 되게 사람 그럼 많더라고요. 꽃놀이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꽃이 반포공원, 없는 네. 한강에 꽃이 없는 반포공원에 갔다 왔습니다. 네. 아무튼 봄이 왔습니다. 이 제대로 된 봄에 저희가 읽을 책과 작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그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먼저 오스카 와일드 작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제 54년생인데요. 54년생 이제 1854년생이고 아일랜드 사람이고 그리고 극작가 그리고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가 공지를 드렸다시피 이분이 이제 유미주의자 대표이신데 유미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그냥 예쁜 거 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술이란 그 자체로 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예쁜 거, 예쁜 거. 예쁜 게 짱이다. 뭐 윤리적, 정치적 네. 이런 거에 평가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유미주의 이런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는 건데요. 본인이 아니면 문학 작품에? 본인이 네. 이렇게 오랫동안 억누르고 이렇게 네. 숨겨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까지 생긴 후에 이제 비로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살 연하 더글라스라는 이제 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더글라스는 대학생이었다 그래요. 근데 더글라스 아버지가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꿰어냈다. 내 아들을. 근데 당시 이제 영국 사회는 이제 동성애가 이제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던 시기라서 유죄 판결을 받고 체포 후 수감을 당하고 뭐 이런 되게 우여곡절을 겪다가 1900년도에 파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의 대표적인 작품은 오늘 읽을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그리고 살로메라는 작품이 있고요. 오늘의 책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오스카 와일드의 유일한 장편 소설입니다.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미모의 청년 도리언이 쾌락주의의 나날을 보내다가 악덕의 한계점에 이르러 마침내 파멸한다는 이야기죠. 스포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파멸합니까? 네, 파멸합니다. 파멸하는군요. 네.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뭐 스포 걱정이 없나요? 네, 이거는? 이 작품은 뭐 영화로도 나오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많은 이미 다들 좀 알고는 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뭐 스포 딱히 신경 쓰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읽어 마라. 네, 그렇다면 오늘의 읽어봐라 누군가요? 네, 읽어야 하는 챈들러입니다. 네, 말아야 하는 노니입니다. 네, 먼저 읽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책은 어쨌든 누군가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도리언 그레이가 저 내 모습이 저기 담겨 있네. 근데 그게 뭐 변하고 뭐 추하게 변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 영혼이 지금 타락하고 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여가지고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언제나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누구나 늙은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혹은 내가 여기서 되게 더 막 악독해지면 막 심술살 막 덕지덕지 붙으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는 것도 재밌고 아니면은 지금 내가 좀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 어렸을 적에 그 순수한 모습이 그대로 내가 우여곡절 안 겪고 자랐다면 난 지금 어떤 모습일까? 좀 다를 텐데 이런 식으로 나의 모습, 나의 얼굴을 생각하는 일은 언제나 흥미진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책 읽을 만하다입니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입니다. 문학은 시대상을 반영하잖아요. 이 책은 시대상을 너무 충실하게 반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19세기를 살지 않았다면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가령 귀족의 생활상이나 공작 부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불량감별사로서 네. 한 20% 정도는 빼도 내용 전개에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대상을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읽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읽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정말 책을 그냥 뭔가 헐리우드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쓰면 재밌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공식이 거의 뭐 대입돼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느낀 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뒀어요. 그게 바로 초상화고 처음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나중에 살짝 보니까 내가 좀 변했네? 초상화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쵸. 이제 초상화랑 이제 뭐 이렇게 영혼을 거래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본인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 당황스럽고 이걸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겠다. 내가 언제나 영원할 줄 알았다는데 젊음이 저렇게 사라져가고 있다니 하면서 숨겨놓습니다. 처박아두는 거죠. 분명 저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 저게 나중에 드러나면서 어떻게 드러날지 누가 어떻게 드러내는 건지 이거 궁금하네. 끝에 가서 어떻게 될까 궁금한 소설입니다. 우리가 이미 파멸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네. 어떻게 파멸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네, 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용의 비약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챈들러 씨가 말했다시피 궁금한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가령 바질이 죽고 나서 시체 처리를 친구인 앨런 캠벨이 하잖아요. 네. 근데 앨런 캠벨이 자살을 하는데 그 자살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갑자기 네, 자살했다. 자살했다. 네. 이 네. 문장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주요한 인물인데 그런 사건이 너무 짧게 표현돼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읽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읽어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읽은 이후에 그러니까 딱 마지막 장면까지 딱 읽었어요. 읽고 나서 책을 그대로 덮으면서 잘 읽었네. 좋아. 그리고 책장 속으로 꽂기에는 뭔가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책을 되게 상징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스포드 한 김에 결말까지 다 말해버리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초상화를 확인해 보니까 엄청 추악하게 그냥 단순히 늙은 게 아니라 뭔가 되게 막 일그러져 네, 있고 잔인한 표정. 뭐 붉은색 네. 막 이렇게 불그락불그락하고 그걸 보고 와 못 참아 이러고 이 그림 찢어버려야지 하고 칼로 그 그림을 착 찢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비명 소리가 그 현장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와 보니까 찢어져야 할 그림이 찢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은 그 예전에 20년 전에 그 도리온 그레이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있고 사람이 지금 칼 스스로 자살한 것처럼 몸에 칼이 꽂혀 있는 채로 죽은 거죠. 뭐야 그림을 찔렀는데 얘가 죽었네? 판타지 소설이군. 좋아 잘 읽었어. 끝. 이게 아니라 무슨 의미인 거지? 이게 뭐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되게 더듬더듬 거리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다 상상이 되게 나래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작가가 그냥 찔렀는데 얘가 죽은 거야 라고 써놓은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작가 혹시 이런 거를 의도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의 나래가 책을 다 읽은 뒤에 막 펴지기 때문에 참 흥미로운 독서다. 네. 네, 읽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책에는 주옥 같은 문장도 굉장히 많은데요. 철학적 표현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철학 앞에서 사실은 겁먹은 숲속의 짐승처럼 달아나 버렸다. 육체란 진정으로 영혼 속에 있는 것인가? 이거 말고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네. 표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술술 읽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에게는 이 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술술 안 읽는 분 예컨대 그냥 난 이 문장으로 계속 한번 생각해 볼래 라는 분에게도 권하기엔 좀 뭐한 게 그렇게 따지면 이거 진도가 안 나가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진짜 너무 이런 문장이 많아서 너무 많죠. 그것도 뭔가 조금 생각하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해가 안 가는 문장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내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다라는 독서법이시면은 이 책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일일이 해석하고 가는 게 과연 오스카 와일드의 집필 의도와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유미주의에서는 그렇죠. 이런 거 그냥 스르르 가야 되나요? 그냥 아름답구나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배경을 채색하듯이 그 문장을 그렇죠. 쓴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예술 배운 사람은 달라. 근데 이 책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생각을
자아내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딱 뭐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이 두 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뭘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노니 씨가 그럼 어떻게 읽었는지 바로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책을 읽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졌는데요. 앞에서 마라에서 말했던 것처럼 앞에 한 4분의 1까지는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뭐 귀족 얘기하고 이해 안 되는 뭐 누구는 잘생겼어 약간 외모 평가만 하는 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얼평밖에 안 하죠 앞에는. 네, 불편했는데 이제 초상화가 변하고 이제 도리언이 바지를 죽이는 장면부터 저는 좀 내용 전개가 빨라지고 이래가지고 다음 내용은 어떨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의 주요 키워드를 뽑자면 젊음, 사랑, 우발적인 행동,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네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19세기 쓴 작품인데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공감하고 고민하는 내용이어서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또 읽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문장이 많아가지고 기억에 남는 책이었습니다. 네. 요새 그럼 노니 씨의 키워드는 젊음, 사랑, 우발적 행동, 죽음에 대한 두려움 4개 중 어느 거예요? 제일 노니 씨의 요새 젊음? 키워드는 젊음? 네. 왜 요새 젊음을 좀 근데 잃어버리고 원래 있는 좀 것 같아요? 어려 보인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계시지 않나요? 그거보다 이제 젊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20대 때는 20대 때 해야 될 것, 뭐 대학생 때는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있는데 저 이제 20대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안 했네? 이런 거? 그런 거, 예. 제가 그 대학교 다시 다니고 싶었던 것도 그 캠퍼스 생활을 잘 즐기지 못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집, 회사 뭐 이렇게 약간 루틴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싶은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나이 먹어서 못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나이는 어리지만 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다음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일단 이 책을 읽는 독서란 상상할 거리가 이 책을 읽는 과정 군데군데 묻어있는 그런 독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술 관계가 맞나요? 굉장히 길게 말하다 보니까 유미주의입니다. 유미주의입니다. 네. 네.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도대체 도리언 그레이는 어떻게 생긴 걸까? 진짜 궁금하죠. 그렇죠.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구글을 찾아보면 실망합니다. 나오나요? 아니 뭐 이런저런 사파들이 있고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네. 도리 안 그레이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여기서 도리안 그레이는 이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놓으면 막 예술가가 미치는 그런 외모의 소유자잖아요. 단순히 잘생겼다가 아니라 그렇죠. 뭔가 미의 신이다. 그렇죠. 미의 기준. 절대 미 이런 느낌이니까 뭘 보든 간에 만족은 안 되는 느낌이죠. 예컨대 만화를 읽을 때 목소리는 상상 안 한다고 해도 그냥 읽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들어버리면 뭐야 이런 목소리였어? 이런 느낌을 받듯이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도리언 그레이를 보더라도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상상할 만한 거는 여기서 이제 그림이 묘사는 나옵니다. 뭐 얼굴 어디가 이렇게 뭐 불그스름하게 변했고 주름이 생겼고 뭐 되게 막 심술궂게 생긴 걸로 이렇게 그 초상화가 변한 걸로 이렇게 묘사는 되는데 정작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정말 보고 으악! 물론 내 모습이 그렇게 변한 거니까 으악 하겠지만 외마디 비명이 나오는 그런 외모란 그런 외모가 담긴 초상화는 어떤 걸까 되게 궁금하기도 한데 영원히 알 길은 없는 제가 이 팟캐스트 하면서 종종 웹툰 덴마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거는 이제 웹툰이니까 정말 그려낼 수 있는 건데 일부러 작가가 안 그려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런 식의 장치처럼 모두가 그 외형이 너무 아름다워서 모두가 그것 때문에 미치겠는 그런 존재가 나와요. 그런 건 일부러 안 그려요, 모습을. 막 뒷모습만 이렇게 살짝 그려놓는다거나 막 실루엣을 그려놓는다거나 절대 그 실제를 그리진 않는데 그건 이제 의도가 된 거잖아요. 이건 이제 소설이라서 이렇게 단순 비교는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생각나면서 혼자 막 상상하기가 참 좋은 독서였다.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여기서 그냥 이 책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바질이란 인물이 있었고 헨리란 친구가 있었구나를 읽을 수도 있겠지만 바질이 왠지 천사를 상징하고 헨리가 악마를 상징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만한 전 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도리언 그레이를 너무 재밌게 읽은 덕 중에 양덕은 뭔가 그런 어플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셀카 찍으면 왜 얼굴 바꿔주는 어플 많잖아요. 예쁘게 해주는 어플 많으니까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 뭐 이런 어플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셀카를 찍으면 그게 이제 정말 추한식으로 막 보면 비명이 나오게끔 이렇게 일부러 일그러뜨리는 그런 어플도 왠지 있지 않을까? 혼자 상상 이렇게 생각해본 만큼 좀 풍부한 독서였다. 이거 어디 출판사에서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는다면은 그런 앱을 하나 개발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은 여러모로 훌륭했던 책이었다. 이 훌륭한 이유를 3가지를 제가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측해 보자면 일단 서문에서 계속 예술 네. 하잖아요. 네. 그것도 있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음, 일단은 뭐 제가 쓴 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문장이 좋았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막 과한 형용사 네.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비유 같은 것들. 네. 뭐뭐한 뭐뭐한 뭐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데 네. 여기서는 오히려 그냥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그냥 더 해라 할 거면 확실하게 네.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 번역 어디로 읽으신 거예요? 저는 지금 펭귄 클래식 걸로 읽었는데 번역을 누가 했냐면은 김진석 씨가 옮겼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번역에 따라 다를 수도 네, 있는 이게 거니까. 저희가 지금 공교롭게 책을 다 다른 걸 읽었거든요. 카사 하이트 맥스 생각이 나죠. 예전에 했으면 했겠네요, 이거. 네. 네. 아무튼 문장이 되게 좋았고 둘째로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이 읽기 전에는 그냥 얼핏 듣기로는 뭐 그림과 예술, 뭐 인생에 대한 예찬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도리언이 살인과 타락, 복수 뭐 이런 장치까지 뭔가 심장 쫄리는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었다 내용이 생각보다. 네. 그리고 도리언 그레이가 초상화에게 영혼을 팔았잖아요. 네. 이게 보면은 저희가 봉제 인형 살인 사건 때 읽었던 네. 그 파우스트 거래가 생각이 나는 거죠. 난 젊음을 줄 테니 너는 나중에 이제 스스로 타락하는 네. 뭔가 네. 영적인 존재와의 이런 거래.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또 판타지 저는 이 소설을 판타지로 읽었는데 네. 해리포터의 그 비밀의 왕에 네. 아,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 뱀 이빨로 이제 그렇죠. 다이얼을 찍잖아요. 네. 이해하기 비슷한 그런 게 아. 어떤 이런 그 현재 요즘에 유행하는 네. 책에 그 소스를 많이 가져다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세 번째로 이제 퀴어 코드인데요. 이게 직접적이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동성애적인 부분이 나오진 않는데 은은하게 느껴지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동성애적 코드를 좀 느끼지 못했거든요. 네. 그 어떤 부분에서 혹시 느꼈는지. 이게 저도 뭐 직접적이지 않아요. 그냥 느낌인 거죠. 그냥 느낌이. 다 읽고 나니까 네. 왠지 동성애가 뭔가 생각나는데. 읽으면서 뭔가 제가 좀 속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어. 있는 거죠. 뭔가. 네. 근데 또 마침 또 오스카 와일드가 저는 이제 다 읽고 나서 준비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동성애라는 걸 알았는데 되게 뿌듯했겠네요. 네, 나 잘 읽었나 봐. 좀 통했나 보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런 퀴어 코드를 썼다는 게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되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시대에 이런 작품을 써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또 시대를 앞서갔다. 네 저의 별점을 기대해도 좋을 만한 오늘 작품이었다. 전체적으로 좀 기대할 네, 만한 오늘은 작품이네요. 좀, 오늘 좀 은하수가 네, 기대가 됩니다. 연관 검색어. 네, 이 책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소개하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먼저 챈들러 씨는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네, 저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그림입니다. 이레느 깡 담베르 양의 초상. 1880년대 작품으로 뭐 굳이 이 방송을 위해서 찾아봤는데 인상주의 화풍이라고. 네, 챈들러 씨가 알면 저희 팟빵 네. 댓글에다 그림 첨부해 주시죠. 네, 그림 첨부. 네, 뭐 이건 저작권이 안 네, 걸리겠죠. 이거는, 네, 그렇죠, 풀려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일단 초상화라서 초상화 했나 보다 한다면 뭐 정답인데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아 이게 미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 되게 애매한 게 어쨌든 깡 담배를 양이잖아요. 네. 그걸 딱 봐도 어려 보여요. 그런데 보고 내가 예쁘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냥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참 좋다 싶기도 하고 뭔가 되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림. 저 소녀가 큰다면 어떻게 클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돌아다닌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냥 누가 누구 그렸구나. 잘 그렸네. 뭐 머릿결을 묘사한 것 봐. 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르누아르 그림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어. 르누아르 그림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다음 노니 씨는 네,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입니다. 이 책 역시 그림이라는 소재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비슷한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렸는데 요즘에 도서관을 가면은 빌릴 수 있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한물간 아, 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 빌릴 수 있어서 좀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기사단장의 그림을 뭐 찌르고 뭐 그런 건가요? 기사단장이 그림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림에서 나와요. 약간 그런 재밌어요? 오, 저는 재미있어요. 근데 이게 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는데 괜찮았던 네, 책이다. 괜찮았던 책이었습니다. 네. 평점을 음. 매기자면 3.5. 3.5. 네. 네,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로맨스 정 씨는 어떤 걸 고르셨나요? 네, 저는 그 애거사 고모와 그 일당들 있잖아요. 그 네. 도리언이랑 헨리경 이 교양 넘치는 식사 자리에서 이 장면 읽는데 제가 주로 이제 클래식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제 책을 읽는데 이때 제가 딱 들었을 때가 이제 FM 93.1 KBS 클래식 FM에 네.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딱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정말 세상의 모든 음악이 다 나옵니다. 뭐 샹송도 나오고 클래식도 나오고 뭐 재즈도 나오고 하는데 이 식사 자리가 약간 파리 얘기도 하고 영국에서 미국 얘기도 하고 되게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보면서 제가 공교롭게 이 사람들이 파리 얘기를 할 때 샹송이 나오는 거 들었었고 이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뭐 미국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재즈가 나온 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을 때 이 시간에 한번 네. 이 프로그램 들으면서 읽어보면 꽤 괜찮은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희가 드디어 간접 광고를 받았네요. KBS 클래식 FM 제가 간접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현 아저씨가 네. 그 OBS의 왕자시거든요. 어, 전기현의 시네뮤직이라고 네. 다들 아마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TV 돌리다가 네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문학소년단 선서. 시옷 발음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입을 귀에 걸고 하겠습니다. 제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될 사람이 크게 3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첫 번째는 도리언 그레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질 홀워드, 세 번째는 헨리 워팅경입니다. 먼저 도리언 그레이의 이런 스펙을 좀 말씀드리면은 잘생긴 귀족 미소년, 그리고 보통 미소년이 아니에요. 완벽한 미모. 요즘 말로는 이제 존잘러고, 그 다음에 헨리 워팅경은 이제 유미주의자, 그리고 쾌락주의자로 되게 똑똑한 중년의 남자. 특징이 이제 언어의 마술사. 그러니까 혀로 새치 혀 혀좀 메시. 돌릴 줄 네. 안다. 혀 메시다. 이런 분이시고, 근데 바질 홀워드 씨는 이제 헨리 워팅경의 친구인데 네. 이제 좀 이상주의자 화가 이런 캐릭터가 이제 3명이 이제 주로 이끌고 가는데 먼저 간략하게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앞부분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화가 바질 홀워드가 자신이 이제 그린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두고 친구인 헨리 워팅경과 도리언 그레이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시작이 됩니다. 바질 홀워드가 이렇게 해야죠. 나 도리언 그레이 만나는데 진짜 이 사람이 나의 뮤즈다. 네. 정말 이 사람 정말 잘생겼다.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잘생겼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도리언이 바질 집에 찾아옵니다. 바질은 뭔가 느꼈죠. 이 도리언이 헨리를 만나면 좀 위험할 것 같다. 위험하다. 그래서 딱 그런 한마디 남기죠. 이 친구에게 뭐 영향을 끼치지 마라. 하는데 끼치지 말라 그러면 하잖아요. 네. 이제 헨리 워팅경이 이제 도리언한테 가가지고 이제 혀를 막 놀립니다. 더 친해졌죠. 네. 오히려 이제 바질은 소외되고 음. 헨리와 도리언이 도리언. 절친이 된 거죠. 김건모 노래 한번 들을까요? 네 그렇네요. 네, 노래 듣고 오시죠. 네. 네.
듣고 오셨으리라 똑같네요. 믿고. 네, 똑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게 이제 아까 그렸던 저희 초상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제 역대급의 걸작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헨리가 거기다 대고 또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지금 이 초상화는 그대로 있겠지만 도리언 자네의 미모는 곧 늙어가고 변할 것이네. 영원하지 않다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도리언 그레이가 이제 초상화에 대한 질투를 느끼고 네. 초상화에 대해 영혼을 팝니다. 초상화가 나 대신 늙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이뤄주소서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죠. 이게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제 알았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뾰로롱 뭐 이런 게 이게 아니라 아니라 그러고 나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고 저러고 이제 막 그게 진행이 되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자기가 그 그림을 선물로 받아서 그 집에다 갖다 놓고 한참 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여자로 하여금 자살을 하게 했어요. 네. 이거 이따가도 얘기를 해볼 테지만 부당한 이유 누군가에게 네. 부당한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기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그림을 한 몇 년 만에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늙었고 그림이 네. 그리고 되게 좀 추악해 보이는 네, 뭔가 미묘하게. 심술. 네. 네. 근데 자기는 또 하나도 안 늙은 거예요. 그때 맞아요. 이제 뭐야 나 설마 그 내 바람이 이루어진 이루어지 거야? 않나? 네. 그때서부터 이제 뭐 도리어는 이게 저주인가 축복인가 헷갈려 하다가 결국엔 저주인 것으로 본인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여배우를 자살을 하게 만드는데 이제 여배우가 이제 저희도 알아야 될 이제 시빌 베인이라는 네. 배우인데 이 여배우와 도리언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빌 베인이 도리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 자신의 매력 포인트였던 연기 이걸 포기하고 나는 진짜 사랑을 알았어요 도리언 이러면서 이제 발연기를 보여주죠.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왔는데 맞아. 당신을 이렇게 바질이랑. 사랑하는 내가 다른 사랑 연기를 하는 것은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이러면서 그랬는데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발연기를 보였죠. 그래서 도리언은 그때 이제 충격을 받고 시빌베인에게 폭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난 너랑 안 보겠다.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 날 그 시빌베인이 자살을 자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충격을 받은 도리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상화를 봤는데 얼굴이 변해 있던 거죠. 그래서 도리언이 충격을 받고 이 초상화를 내가 어디다가 숨겨야겠다 하고 저택의 맨 윗방에 골방. 네. 네, 골방에다 처박아 놓고 봉인을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리언을 만나서 시빌 베인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연기하는 모습이 반했지만 발연기에는 실망을 했기 때문에 도리언이 변했는데 이런 게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연기 못하는 사람 난 연기 잘하는 너의 모습을 사랑한 거지.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거죠. 전 그 표현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약간 그러니까 연기하는 모습이 좋으면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모습이 좋으면은 하나가 좋으면 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연기하는 모습이 멋있는데 연기를 한 번 못했다고 못한 건 아니죠. 어쨌든 이제 그 연기를 이제 잘못 발연기를 하면서 그거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나 너 만나기 싫어. 이제 헤어져. 결혼하지 말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앞에서 그 시빌 베인이 도리언을 묘사하는 장면 있잖아요. 우리 왕자님은 되게 좋은 네, 매력적인 왕자님.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막 사랑에 빠졌는데 도리언 역시 시빌 베인이랑 본 적 몇 번 없는데 결혼할 거야 이런 말 했는데 딱 그 연기 한번 어떻게 보면 친구들을 데리고 간 자리에서 본인을 실망시켰다는 그것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충격이었어요. 저도 여기서 이제 도리언의 인성을 저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렇게 할 거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차라리 시빌베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줄리엣을 사랑했고 음. 그 연기한 걸 사랑했다고 해야지 시빌베인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안 되지 않았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서 난 연기하는 너의 모습에 반했어. 꼭 요걸 붙여줘야 네. 되나요? 연기하는 네. 너의. 그래서 오히려 그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고 만나. 앞으로 그냥 그렇게 계속 팬으로서 팬으로서. 다가갔었으면은 시빌베인을 지켜줬을 텐데. 그쵸. 네. 근데 또 도리언이 잘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빌베인의 또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집안 맞아요. 상황이. 네. 그래서 시빌베인도 끌렸던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움이 좀 자존감으로부터 나오는 아우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아름다움이라는 게 기준이 딱히 없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이쁘다고 하는 사람은 이쁘지만 어쨌든 뭐 정확한 뭐 정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자존감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큰 것 같아요. 내가 뭐 객관적으로 잘생기고 못생기고 어떻게 뭐 외모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본인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게 얘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줄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 방금 논 씨가 말한 거는 그 사람의 매력, 매력. 저 사람 참 매력 있다는 자존감, 자신감에서 이렇게 뿜뿜하는 나는 멋진 사람이지, 나는 누구나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난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매력적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사람 보고 아름답네 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그래서 매력적이다라는 저는 아름다움은 말은 정말 맞는데, 철저하게 비율, 막 황금 비율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네. 정말 철저하게 외모지상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챈들러 씨랑 좀 비슷한 게 아까 노니 씨가 말한 거는 약간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고 아름다움은 정말 그냥 미의 기준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럼 또 여기서 갑자기 미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보통 비율 얘기를 잠깐 하면은 남자 연예인이든 여자 연예인이든 제가 키가 저렇게 작을 줄 몰랐다. 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비율 아까도 제가 뭐 황금 비율 얘기를 했는데 비율만 맞으면 예컨대 왜 뭐 그림판이나 이런 컴퓨터상 거기서 이제 모서리 잡고 늘리는 거 있잖아요. 예. 머리 5개. 네. 그걸 모서리 잡고 늘리는 걸로 해야 한다면 어쨌든 예컨대 뭐 160cm인 사람이 정말 황금 비율인 것과 180cm인 사람이 황금 비율인 것은 동일한 아름다움일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뭐 여자 연예인이라면 뭐 150cm의 여자 연예인 정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정말 비율 요거 딱 모서리 잡고 늘려놓은 거예요. 150cm인 여자 연예인과 170cm 남자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160cm와 뭐 190cm 똑같을까요 과연? 비율은 정말 다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근데 비율이 같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 뭐 황금 비율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1대 1.618인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거든요. 황금 비율이라고. 다빈치. 네. 근데 그게 아마 그 비율이 유지가 된다면은 모두 다 그냥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을까. 이게 미의 기준이 항상 시대마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늘려봐야 알겠네요. 모서리 잡고. 저는 약간 키가 뭐 2m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네. 키도 대대익선인 것 같아요. 대대익선. 네.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뭐 같은 비율이라도 크면은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싫어할 그게 없잖아요. 제가 조금 질투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사람들은 키 큰 사람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좋아하는 건 본능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사회적으로 통념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가요? 저는 본능이 있다고 봅니다. 키를 보는 건 본능이다. 네. 본능이라고 봅니다. 노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본능 같아요. 어떻게 보면 키 큰 게 그냥 뭐 생존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학습된 거라고 학습.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를 추구하는 거는 이제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네. 이론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반대를 하는 게 사실 이게 사람마다 미의 기준이 다 다른데 그거를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다 다른데 자기 선에서는 어쨌든 미를 찾아간다는 거죠. 자기 현재에서 미를 찾아간다. 나한테는 이게 미야 하면서 그거를 꾸준히 예컨대 그냥 어떤 사람은 추한 걸 일부러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본능적으로는 없지 않을까.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뭔가 그렇게 기준 세팅이 네. 뭔가 본능적인 거 아닌 것 같고 그냥 학습된 거. 학습된 거 남들이 좋다더라 하니까 좋게 보이고 약간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듣다 보니 또 그렇네요. 네.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럼 가장 네. 아름답다고 이게 미지 이게 미지 절대 미다 네. 얘는. 이게 뭐가 있을까요? 한 명 말해보는 거예요? 아니, 한 명이 아니라 뭐 아. 어떤 사물이라든지 어떤 뭐 이것이 그런- 미다. 네 이게 미지. 저는 정의를 해보자면 귀여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란 귀여움이다. 네. 이 고양이 앞발을 보면은 네. 그렇게 뭔가 음. 가슴이 뭔가 저릿저릿하고 혹시 고양이 아빠가 뭔? 고양이 앞발 앞발. 죄송합니다. 네, 고양이 앞발 이렇게 앞발바닥 보면 젤리 있잖아요 고양이 그거를 네. 보면은 뭔가 그 균형이랑 네. 젤리 생김 색깔이나 이게 너무 막 이게 귀여움과 동시에 아름다움이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에게 아름다움은 곡선. 곡선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직선으로는 아름다움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네 그냥 그래요. 저는 딱 생각했을 때 맑은 날씨, 좀 날씨가 좋으면은 다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좀 날씨. 기분도 좋아지고, 예. 날씨에 따라 이제 감정 변화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좀 맑은 날씨면은 좀 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본인의 성향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노인 씨는 약간 네. 좀 자연이나 아, 예. 정말.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보니까 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봐도 약간 그런 자연과 함께하는 지금 뭐죠? 오토바이인가 자전거 2대 세워놓고 빨간 그거 네. 맞죠? 네. 오토바이 타세요? 아니 피렌체 여행 갔을 때 네. 이뻐가지고 찍었습니다. 아. 뭔가 딱 그런 자연을 딱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저는 약간 좀 조악한 거 좋아하는 아기자기한. 네, 저 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면 뭐 그냥 일러스트 그림에다가 우디랑 버즈 있고 뭐 이런 거 네. 좋아하니까 제가 아기자기한.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챈들러 씨는 곡선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혹시 프로필 사진이 어떤 건가요? 저는 프로필 사진 그냥 공원에서 철봉에 매달려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얼마 전에 바뀐 걸로 아는데 뭐 바꾼 뭐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뭔가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네. 바꿀 때가 됐다. 네, 바꿀 때가 됐다. 됐다. 바꿀 때가 됐다. 그런 때가 있죠.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뭐 도리언 그레이의 사파나 뭐 작품 네. 속에서 만나봤던 도리언 그레이 뭐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리언 그레이라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 감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도리언 그레이로 캐스팅해야겠다라고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한번 누가 있을까요? 저 논의는 주지훈이요. 주지훈. 네. 주지훈. 네. 저 주지훈 생각도 안 해봤네요. 어떤 면에서? 그냥 본인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이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거 딱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잘생겼잖아요. 이목구비 뚜렷하고. 네. 근데 도리언 그레이 역할을 하려면은 악에도 빠져봐야 돼요. 음. 주지훈은 약을 한 적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악한 대마? 모습.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약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런 타락한 그런 모습까지. 네. 일부러 매기는 것 같은데 주지훈 대마 있다고? 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네. 저는 그냥 차은우. 차은우. 네, 약간 이게 어쨌든 젊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차은우의 눈빛이 좀 가끔 차가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악행하는 도리언의 모습을.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성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네. 계실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차은우의 수식어가 얼굴 천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딱 도리언 그레이를 상상하면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는 이제 차은우 씨가 가장 먼저 떠올라가지고. 네. 제일 잘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냥 요즘에 보면은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참 잘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근데 그분이 아이돌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연기도 하시는. 연기도 했었죠. 내 아이디는 강남민이라는 데 나오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챈들러 씨는 저는 제 기준 제일 잘생긴 연예인을 뭔가 뽑는 자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동욱인데. 좋죠. 근데 아까 좋네요. 노니 씨가 얘기를 한 거 있잖아요. 악을 좀 그러니까 본인 모습에 선과 악이 다 있어야 된다. 네. 저는 그걸로는 좀 진부한 얘기지만 박해일 씨. 괜찮네요. 뭔가 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박해일 씨를 두고 얘기할 때 제가 박해일 씨를 두고 얘기할 때 정말 평범한데 평범하게 잘생겼다 그런 느낌? 뭐 박해일 씨를 두고 평범하다고 얘기하는 네, 참 실언이긴 한데 아무튼 뭔가 왠지 느낌이 있어요. 박해일 씨. 네, 박해일 씨 괜찮네요. 이 뮤지컬 버전에서는 제가 뮤지컬 보진 않았는데 네. 이 뮤지컬에서 도리언 그레이는 이제 시아준수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꽤 많이 먹었다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헨리는 박은태라는 배우가 했고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 뒤로 도리언이 타락하게 된 자세한 얘기는 수요일에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